블로깅이라든가 아니면 소셜미디어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청중에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편안합니다. 딴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전체 이 반중에 한 10% 정도밖에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안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100%다 쓰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오늘 강연을 뭘 할까 되게 고민했어요. 뭘 할까 하다가 블로깅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그런 알파 블로거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 외국에서 이제 파워 블로거라는 말을 안 쓰고 있죠. 그래서 알파 블로거들을 모시고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뭘까? 그러다가 제가 현재 소셜미디어에 갖고 있는 연구 주제 또는 고민거리 우리가 사회적으로 답을 가져야 되는 그러한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어 보니까 또 10개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0가지 질문이라는 주제로 제가 한번 그 슬라이드 만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10분으로 저한테 제패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까지 강연하는 중에서 가장 짧은 시간을 드리는 바람이 때문에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첫째, 소셜미디어에 우리가 문화적 차이가 얼마나 존재하는가. 원래 출발상에서는 우리나라도 싸이월드가 있고 미국 일본의 닉스가 있고 중국의 랩맨이 있고 하면서 다양한 소셜미디어가 또는 러시아, 독일 다 나름대로 있었는데 페이스북의 강력한 성장이 이런 부분들을 좀 하나로 가져왔거든요. 그렇다면 페이스북 하나로 우리가 원하는 모든 소셜 네트워크는 다 되는 것인가. 그 다음에 하지만 우리는 블로그라든가 아고라 포럼이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소셜미디어를 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느 나라에서 어떠한 미디어가 발전되고 성장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여기 나온 것처럼 트위터 같은 경우에도 미국 도시를 제외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트위팅하는 나라는 도시는 도쿄예요. 놀랍게도. 저도 일본에 좀 있어봤지만 일본 친구들이 이렇게 굉장히 자기 얘기를 남 앞에서 막 드러내고 하는 친구들이 아니거든요. 트위터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연구를 할 필요가 있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이 블로깅 하시면서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자. 여기에 계신 분들이 블로그라고 하는 그런 큰 어떤 공간에서 같이 활동하시는 분이지만 소셜미디어와 문화적 차이는 과연 얼마나 걸렸어야 될까. 두 번째는 소셜미디어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내가 갖고 있는 소셜 서클에 의해서 내가 얻는 정보가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앞으로. 얼마 전에 연합뉴스 기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소셜미디어가 대표적으로 검색을 바뀔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소셜 검색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어떤 사람과의 그 소셜 서클 또는 관련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얻고자 하는 정보들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아침에 일어나면은 신문 사이트를 들어가는 것보다도 오히려 트위터를 들어간다든가 페이스북을 들어간다든가 저 같은 경우 미투데이를 들어간다든가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거기서 친구들이 중요하다, 읽어볼만 하다, 아니면 여기에 재미난 일이다, 아니면 이런 사건이 났어요 라고 전해주는 정보 뉴스도 있습니다. 그러한 정보 뉴스가 결국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퀄러티가 달라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검색에서 우리가 소셜 렐러번스 랭크라고 해서 소셜 검색하는 데 있어서도 나의 친구, 나의 팔로잉, 그 다음에 나와 취향이 비슷한 사람, friends of friends, 그 다음에 어떤 영향력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얻는 정보의 양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 검색이 이제 검색에서 디스커버리, 발견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셜미디어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가의 전반적인 구조를 분석을 함으로써 실제 소셜미디어의 특징과 진화 과정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좀 학계에서 하는 연구 과정인데 블룸스피어를 봤더니 웹페이지보다는 훨씬 더 미스하고 굉장히 스펄스한 관계를 갖고 있더라는 연구거든요. 아니면은 트위터가 어떤 구조가 있다. 이게 이제 여기 보이는 슬라이드가 올해 발표된 논문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글로벌한 사람들이 몇 단계로 가면은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실제 리트윗되는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제 어떤 주제가 얼마나 유지가 되는지 이와 다양한 그 다음에 팔로우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것을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분석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액티브한 트위터를 이 3개월 동안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데이터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10번 이상의 트위팅을 하는 액티브 트위터러들 15만 명을 갖고 분석했는데 약 트위팅 한 게 한 3,700만 개 됩니다.
의미 없는 4,300만 개 앞에서 의미 없는 거 다 빼고 그랬더니 대한민국에서도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는 한 17%의 사람들이 전체 80%의 트윗을 만든 거예요. 생각보다 좀 많았어요. 17%가. 저는 훨씬 더 적은 숫자일 줄 알았는데 17%가. 그리고 흥미로운 게 전체 미트윗되는 것 중에서 전체 미트윗되는 데이터 중에서 50%의 미트윗되는 데이터가 URL이 30분 안에 터져요. 그리고 하루에 93%를 터져요.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하루만 지나면은 미트윗되는 양의 93%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글로벌한 데이터를 비교해보면은 반이 퍼지는데 1시간이 걸렸고 하루에 75%가 퍼집니다. 우리나라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는 거고 저희가 3,700만 개의 트윗을 분석을 하면서 그 중에 링크가 걸려있는 링크들을 분석해 봤더니 67%의 링크가 기술에 관련된 뉴스였어요. 그 다음이 사회적 이슈, 비즈니스 이슈로 사회적 이슈나 비즈니스. 그래서 아직은 우리 트윗 공간이 어떤 사람들이 이루어지는가 보면 여기에 어느 정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볼 수가 없죠. 결국은 기술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비즈니스와 사회적 이슈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장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가끔 물어보는데 왜 블로깅을 하십니까? 몇 년 전에 스탠포드에서 블로깅을 왜 합니까? 블로거들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했어요. 내 삶을 다큐멘트하기 위해서, 뭐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감정을 서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나와요. 그 피상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트위팅을 한다든가 아니면 블로깅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노이즈보드에다가 글을 올린다든가 거기에 근본적인 동기가 뭐예요? 예를 들자면 위키피디아에서 글을 올리는 사람들, 위키피디아 편집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동기에 대한 분석하는 논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동기는 뭐냐면 재미없어요. 저는 블로깅도 사실적으로 따져보면 재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재밌지 않으면 그 일을 하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데올로기였어요. 나는 지식이 이렇게 자유롭게 사람들한테 공유되어야 된다. 흥미로운 거는 그렇게 지식의 어떤 자유에 대한 그런 이데올로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실제 참여율이 많이 있어요. 우리도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지만 실제로 사람들을 어떻게 유도하게 만들 것인가. 이게 이제 왜 블로깅을 하는가에 대한 얘기인데 왜 블로깅 하는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유하고 굉장히 유사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사이버부터 시작해서 SNS, 그 다음에 블로깅, 그 다음에 또 마이크로 블로깅,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들이 있는데 유튜브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가장 밑바탕에 깔려져 있는 엉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나르시시즘과 익스비션이죠. 자기 노치와 자기 노출. 여러분들이 그런 데서 그런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돋보이고 노출된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이것을 엔조이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교류를 하고 정보를 전달받게 하려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게 많아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커멘트를 통해서 트랙백을 통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될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만 활성화되는 것이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놓치면 너무나 이상적이거나 너무나 이성적이거나 하기 때문에는 실제로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게 첫째로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에서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보시면 닉네임들 굉장히 많이 쓰시는데 이런 수도님들 이런 수도님들을 많이 사용하면서 자기 아이덴티티를 빌드해 나가는데 여기서는 I tweet, therefore I am. 그래서 내가 트윗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앞으로 존재한다라는 데카르트 문구를 이렇게 바꿔놓는데 실제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아이덴티티 빌드를 해요. 그래서 아이덴티티 빌드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 운영해 줄 것인가.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 과연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멀티플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만들 것인가.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뉴요크의 유명한 책 저자면서 컬럼니스트인 마우튼 블랙웰이 있었던 스몰 체인지, 트위터는 절대로 혁명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라는 그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회학자들이 정착자들의 논란을 했거든. 소셜미디어가 아예 사회적 혁명을 가져올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사회적 혁명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그럼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미디어와 혁명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미디어들이 갖고 있는 인간적 관계의 특성이 어떻게 되고 거기에 메시지가 어떻게 전파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만 해도 한 시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에서 누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냐, 인플루언서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인플루언서들을 찾아내는 문제. 요거 제가 했던 이런 아주 간단해 보이는 수식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굉장히 간단한 얘기예요, 사실. 이 방법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테크놀로지, 소셜, 비즈니스 쪽에 트위터에서 영향력자를 분석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시간별로 분석을 했더니 10위까지 변하지 않고 순위만 좀 변화되나. 요 자료가 한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소셜미디어에서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신뢰가 결국은 사회적 자본을 증가시키는가.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프라이버시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가. 과연 소셜미디어가 주는 그런 주제들이 어떤 사회 변화를 어떻게 유발시키고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가져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큰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0분 되게 짧네요. 제가 제 페이스북과 트위터와 제 블로그입니다. 감사합니다.